전기요금을 받고 충격을 받아서 전기요금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한국과 미국 전기요금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한국 전기요금의 가장 나쁜 점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이제 가장 좀 수용성이 적은 부분이 바로 누진제입니다. 그리고 미국 하면요, 민영화죠. 누진제가 더 나쁠까요? 민영화가 더 무서울까요? 어떤 게 더 요금이 더 무서운지 한번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결과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안녕하십니까, 주식초등학교 구독자 여러분, 머니투데이 방송 뉴욕 특파원 염현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메인주, 그러니까 미국 동부 제일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플로리다, 미국 동부 맨 마지막에 있는 이 플로리다주까지 예년보다 평균 기온이 훨씬 낮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무려 20% 넘게 한때 급등했다가 한 16%, 15% 선 이제 급등 마감을 했었는데요. 제가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했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듀플렉스 하우스입니다. 난방은 100% 전기로 하고 있는데요. 전기요금을 받고 충격을 받아서 전기요금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한국과 미국 전기요금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자, 한국 전기요금, 특히 이렇게 가정용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국 전기요금의 가장 나쁜 점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이제 가장 좀 수용성이 적은 부분이 바로 누진제입니다. 그리고 미국 하면요, 민영화죠. 누진제가 더 나쁠까요? 민영화가 더 무서울까요? 어떤 게 더 요금이 더 무서운지 한번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결과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도찐, 개찐입니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먼저 우리나라 전기요금 구성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기요금요,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여기에 연료비 조정요금이 더해집니다. 이렇게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뭐 기본요금은, 가정용은 누진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쓰는 거에 따라서 기본요금이 다릅니다. 전력량 요금도 당연히 다르고요. 기후환경요금은 이게 예전에 전기요금이 개편될 때 이제 바뀌면서 이제 추가되는 건데요.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이제 필요한 이런 요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최근에 유가가 얼마 전, 한 2, 3년 전만 해도 엄청 등락이 심했었잖아요. 이걸 보정하고자 만든 게 이제 연료비 조정요금입니다. 거기에 이제 뭐 부가가치세가 들어가고요. 전력 사업 기반 기금이 이렇게 들어가서 전기 요금이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전기 요금의 특징을 보면 전력량, 기후 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 요금, 여기서 보면 다 사용 전력량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기후 환경 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9원이고요. 연료비 조정 단가는 얼마 전에 확인해 봤는데 연초에 했었던 플러스 5원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전기요금 누진세를 한번 보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료비 조정 단가 같은 경우는 연초와 똑같은 플러스 5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부 다 요금이 이렇게 사용량과 관련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특히 가정용 요금 같은 경우에 누진세, 그러니까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부터 전력량 요금까지 전부 다르게 됩니다. 특히 이제 뭐 가정용에서 뭐 저압을 쓰느냐, 고압을 쓰느냐에 따라서 또 왔다 갔다 하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력량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계 쪽 보면 300kW까지는 뭐 730, 1260, 6060, 6060원. 뭐 저압은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드는 문제점. 고압과 저압은 뭐가 다를까요? 보통 주택용 요금 고압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우리가 최근에 지어지는 이런 높은 건물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하에 변압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V 이상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그 자체 변압을 통해서 각 가정에 하면 그 가정에 다시 전기를 뿌려주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주택용 전력 고압 시스템입니다. 저압 시스템은요, 한전에서 변압기를 걸쳐서 이렇게 전선을 타고 오잖아요. 거기에서 또 다른 전선을 해서 뭐 우리가 흔히 쓰는 220V로 바로 이렇게 넣어주는 게 이제 저압입니다. 당연히 고압이
보내는 돈이 훨씬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요금이든지 전력량 요금이든지 옆에 저압과 비교해 보면 조금 더 저렴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전력 사용량에 따라서 다 바뀌는 거잖아요. 자,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번 달에 받은 전기요금 원본을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엄청 많이 썼죠. 988kW. 아마 저를 오랫동안 봤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국에 살 때는 전기요금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때는 난방이 이제 천연가스로 하는 이제 지역 난방이었고 별로 집에 그 전기를 많이 잡아먹을 만한 제품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TV도 안 보고 그래서 이제 셀프가스도 없고 밥도 이제 그때그때 조금씩 해먹는 스타일이어서 그 전기밥솥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열 기구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5만 원 이상 나온 적이 없거든요. 이 말은 한 200kW 언더로 썼었던 것 같아요. 한 300kW 언더로 썼었던 것 같은데 무조건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988kWh를 썼습니다. 이게 11월부터 뉴저지가 굉장히 추워졌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전기 히터를 틀어줍니다. 히터로 난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 집들이 일단 저희 집만 해도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한 6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일단 단열이 잘 안 돼서 틀 때만 좀 따뜻해서 뭣도 모르고 이제 많이 틀었죠. 그래서 이 988kWh에서 한 70% 정도는 이거 히터를 돌린 비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Your Supply Charge가 있고요. Your Delivery Charge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급하는 비용, 그 다음에 배달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바로 민영화의 단면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항상 민영화가 되면 조금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전기요금이 급작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은 차지 비용, 그러니까 딜리버리 비용이 부과가 되면서 굉장히 크게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처음 600kW시까지는 10센트입니다. 그 다음 388kW시까지는 10.162. 그러니까 사실상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뭐 구간이 조금 나눠져 있기는 한데 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별로 누진제가 있긴 한데 2배에서 한 4배 정도까지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그런 쪽들은 잘은 모르겠고 대부분이 크게 누진제랑은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사용한 이 988에 대한 그 전기 요금 자체는요, $90가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988kWh를 저희 집까지 보내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운반 비용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처음 600kW까지 그 다음 388 이것도 조금씩 나눠서 부과가 됐는데 뭐 가격은 똑같네요. 여기에서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SBC 차지라고 해가지고 어떤 거냐면 사회 혜택 요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의무적인 에너지 효율성 환경보호 및 저소득 지원 프로그램 비용에 들어간,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공급해주는 그런 전력 회사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한전이 여러 가지 이런 저소득 계층, 취약계층한테 좀 전기를 잘 활용할 수 있게 좀 저렴하게 보내잖아요. 그런 비용들을 여기 요금에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게 한 6.72불 정도 되고요. 그 밑에 보면 또 RGGI 서차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에 대한 추가 요금입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과 관련된 비용을 회수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처럼 이제 좀 많이 썼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여기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발전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천연가스 발전소에서 나오는 여러 온실가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또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을 제한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넣을 텐데 그거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비용을 넣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트랜지션 본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트랜지션 본드 차지랑 트랜스미션 서차지가 있는데 이거는 저 이 회사에서
트랜지션 본드 차지랑 이제 트랜스미션 서차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떤 거냐면요. 저한테 이제 전기를 공급해주는 회사가 저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들어간 비용도 회수를 하겠다라는 거고, 트랜스미션 서차지 같은 경우에는 전송을 했었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굉장히 노후화가 되니까 계속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 개선에 필요한 것도 다 차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쭉 붙어서 이게 또 한 78불 정도가 나왔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트랜스미션 차지라고 해가지고 변압에 들어간 돈이 한 40불 가까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보면 제가 사용한 전력 요금 자체는 89.78불. 그 다음에 이거를 저한테 보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운반, 전환 비용 같은 경우가 116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이 212불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210불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요. 31만 2,382원입니다. 이게 1,473원으로 그냥 계산을 한 건데요. 이렇게 했으면 한 30만 원 넘게 나온 건데요. 한 5만 원 정도 한국에서 내다가 지금 30만 원 정도 내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엄청 늘었습니다. 가뜩이나 미국 물가치가 엄청 비싸고 환율도 높아서 여러 가지 삶을 이어나가는데 좀 여러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뭐 낼 건 내야죠. 또 쓸 건 써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게 미국이 민영화가 돼서 이렇게 전력에 사용한 요금만 내는 게 아니라 운반 전환 비용도 다 내야 된다. 왜냐면 이 회사가 다 다른 회사고 인프라도 다 다른 회사 인프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전기를 주는 회사 역시 저한테 그 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만한 비용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한테 그런 비용을 먼저 내고 당연히 회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회수 내역이 또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만큼을 썼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나라 같으면 988kWh까지 쓰기 정말 힘들 겁니다. 한여름에 에어컨을 좀 오랫동안 틀어놓고 누진제를 감안을 할 경우에 그럴 때 이제 988kW 정도를 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한국에서 전기를 많이 안 썼던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쓴 겁니다. 사실 이게 히터도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전기 효율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렌트한 집이라 어쩔 수 없이 뭐 제가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감안하고 살아야 되긴 하는데, 이거를 한국에서 썼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는 저압을 쓰는 데 있기 때문에 주택용 저압, 그 다음에 대가족 요금이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으면 하면 한 29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환율로 했었을 때 아까 212달러가 31만 원 정도였잖아요. 근데 이게 1,300원만 돼도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영화가 된 여기 뉴저지 뉴욕주랑 그리고 여기 한국에서 누진제가 적용이 되면 비슷하게 전기요금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런 기사를 썼고 그런 자료들을 많이 인용을 했었는데, 우리 여름이랑 겨울 되면 전기요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예를 든 게 유럽과 미국, 일본을 많이 듭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예전에 영국을 가서 이걸 보면서 뜯어봤었기 때문에 비싼 거 인정합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주별로 다른 상황인데 조금 속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이거 조선일보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올해 9월 달인데요. 전기 사용이 정말 늘었는데 그래도 요금은 미일 반값이라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조선일보를 뭐 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우리 회사도 이렇게 썼을 거고, 많은 언론사, 특히 경제지를 중심으로 많은 언론사들이 이런 형식의 기사가 엄청 나왔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자료를 보면 여기 자료 준 것이 한국전력입니다. 이거를 다 사이트 가서 조사하면 힘드니까 한국전력에서 이렇게 딱 예쁘게 자료를 줘서 준 거를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기사를 쓴 거죠. 그러면서 뭐 호주 비쌉니다. 실제로 봤으니까요. 뭐 독일도 봤고요. 근데 이제 뭐 일본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 봐서. 근데 미국 2.5배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363kWh를 지난달 우리나라 가구당 363kWh를 썼다라고 하는데요. 363kWh를 썼었을 때 미국 얼마 나왔습니까? 15만 9,166원, 한 16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6만 원이 조금 넘었고요. 자, 여기에서 363kWh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와서 쓴 전력량을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그래프가 두 개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자 8월 달에 250kWh를 조금 안 썼고요. 9월 달에 394, 그 다음에 10월 달에도 250 살짝 넘었고 11월 달에도 역시 조금 넘었습니다. 이게 12월 초에 냈었던 게 988로 쭉 올랐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363kWh랑 가장 비슷한 게 394kWh를 썼던 8월 9일부터 9월 9일까지 썼던 곳입니다. 자, 이때 제가 얼마 나왔냐? 왼쪽을 보겠습니다. 74불이 나왔습니다. 자, 74불. 당시 환율 1,300원 정도로 계산을 하면 74.8불이 나왔습니다. 당시가 한 1,400원이 좀 1,300원대였는데 한 1,400원을 놓고 계산을 해봐도 10만 3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10만 3천 원과 여기에서 보면 15만 9,100원. 이거는 간극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 이게 363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진제 구간에서 63만 살짝 넘어간 그 구간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만약에 에어컨을 적당히 많이 틀어서 예를 들어 450kWh가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면 쓸수록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받았던 전기 요금 영수증을 한번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달별로 전기요금 공급 가격과 배전요금이 계속 조금씩 변동을 합니다. 이게 어떤 발전소를 많이 썼느냐에 따라서 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조금 알아봤는데 8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는 이게 여기 근처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무래도 이때가 아마 천연가스 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습니다. 안정화가 조금씩 돼가고 있어서 발전 단가 자체가 6센트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천연가스 가격도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지금 여기가 안 되면서 천연가스 사용량이 더욱 더 늘어나면서 발전 단가가 조금씩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때 여름에는 6센트여서 제가 썼던 전기요금 자체는 23불 정도고 이거를 보내는 배전요금이 한 45불, 46불 정도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쓴 전기 요금만 갖다 놓고 보면 훨씬 미국이 적은 거죠. 그리고 이런 배전 요금까지 다 합치면 10만 원 정도인데 7만 원과 10만 원, 한 3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무서운 건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집도 조금씩 커지고 전기화가 더욱더 많이 되면서 앞으로 전기 사용량이 계속해서 늘 겁니다. 그러면 이런 누진제가 계속되면 누진 구간에 쌓이게 되는 거고 이게 하계가 아니라 동계 특별 기간이 아니라 예를 들어 평상시 기간이면 전기요금이 누진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민영화가 된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전기요금이 비싸지는 상황도 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한전에서 왜 그러면 2.5배라고 할까요? 거짓말을 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사실 여기 기사를 보면 미국의 SC, 그러니까 남캘리포니아 에디슨,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 요금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캘리포니아주 요금을 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개 주가 모여있는 연방이잖아요. 그러니까 50개 나라가 있는 건데 여기서 보면 가장 비싼 주는요. 하와이 주입니다. 44센트입니다. 당연히 이게 동떨어진 섬이고 이렇다 보니까 거기까지 연료를 가지고 가고 공급하고 거기서 만들어서 하는 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 미국 본토에서 가장 비싼 곳은 바로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비싼 곳, 그러니까 34.31센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있는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가정용 요금 20센트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3분의 2 수준이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했었던 전기요금 역시 3분의 2 수준으로 나온 겁니다. 자, 이거를 보면 이게 내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마다 요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 저렴한 여기 뭐 켄터키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진짜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뒤에 몇 개 정도 빠졌는데 대부분 다 11센트 정도 기준입니다. 이렇게
전기요금이라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전기요금이 아직도 뭐 조금 외국보다 저렴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저렴하다 아니다 뭐 이런 거는 좀 하지 않고 이제 우리나라도 전기 사용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LNG로 하는 이런 라지에이터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최근에 지어진 집들은 이렇게 전기 히터를 많이 사용을 하고 단열을 조금 보강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제 뭐 온실가스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전기화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 전기화를 하면 할수록 전기는 더욱더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사용하는 양보다 사실 누진제가 시행이 되면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금 현실화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누진제라는 이 행태,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그런 행태, 그 과거에 했었던 거를 조금 개선을 하면서 전반적인 개편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막연하게 민영화가 되면 엄청 비싸질 거다, 엄청 비싸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를 거의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사용 비용이 좀 세이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쌓여야 되는데 전기요금 비싸다는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특정한 주를 좀 제외를 하면 사실상 그렇게 미국이 비싼 것도 아니거든요. 민영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경쟁 때문에 그런 거다. 독점 때문에 그런 거다. 뭐 그런 국영화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요금의 차이, 요금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회사의 요금제를 서로 비교해보고 뭐 시간제 요금 막 되게 복잡한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거 없이 어찌됐건 지금 한전이고 한전에서 다 공급을 하는데 국민들이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누진제가 전기를 많이 쓰면 부자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전기를 많이 써야 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누진제가 없어지고 단일요금으로 바뀌면서 아니면 2단계 정도로 바뀌면서 요금을 조금 더 현실화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쓴 만큼만 딱 정확하게 낼 수 있는 전기요금이 된다면 전기요금이 다소 조금 오르더라도 오히려 더 국민적 이해도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전기요금 비싸다 싸다 이런 기사 나올 때 꼭 예를 들어 미국이다 그러면 지역이 어딘지를 꼭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